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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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산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우리 처음 마주했을 때 수줍게나 고백했을 때 오늘 9월 24일 첫 노래로 임세준의 Baby You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우리 이별했을 때. 네, 오늘 9월 24일 첫 노래로 임세준의 Baby You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비가 또 이게 좀 내리기 시작했어요. 네, 어제 저녁부터죠. 네, 비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해서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근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고 지금처럼 막 되게 오는 듯 마는 듯 이렇게 계속 내릴 것 같고 내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월 24일 오늘은 추석 특집입니다. 네, 추석 특집을 할 시간이 그렇게 어떤 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오늘 추석 특집으로 아주 추석에 관한 것만 다 모아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1부에서는 뭐 추석의 유래라든지 뭐 풍속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뭐 차례상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벌초 있죠. 또 추석에 또 가족끼리 또 벌초하러 가시는데 또 혹시나 벌초하러 갔다가 뭔가 그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거에 또 대처하는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2부에서는 왜 그 또 추석 되면은 또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차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시는데 그 달리다가 보면 또 그 자동차가 뭐 고장 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령, 처치 요령 그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석 음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부 추석 특집 1부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의 으르렁 듣고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1부 들어가기 전에 엑소의 으르렁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추석 특집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렇게 추석하면은 또 역시 항상 내려오는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우리 민족은 그 다른 나라의 뭐 세계 여느 민족에서도 찾아보기 드물게 사시사철 절기마다 독특한 풍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풍속을 형성하고 후대에 전하면서 그 과정이나 뭐 그런 게 뭐 대동단결하고 정서적 뭐 순화를 꾀하는 슬기와 지혜를 함께 익혔다고 할 수 있는데 3대 명절인 설, 단오, 추석에서 이 시기에 맞는 다양한 풍속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가위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차례를 지내는 일인데 추석 차례상은 설과 달리 흰 떡국 대신에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으면서 햇곡식으로 만든 그 송편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3대 명절이 그 설, 단오, 추석인데 그 단오는 거의 그냥 흘려보내죠. 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그 설날이랑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인데 그 중에서도 전 개인적으로 추석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설날은 춥잖아요. 네, 되게 단순합니다. 네, 그 설날은 추워가지고 전 추석이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뭔가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날보다는 추석이 먹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설날보다는 추석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추석은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 하는데 얘기라는 책에 보면은 조춘일
추석월에서 나와 있습니다. 중추절은 가을을 초추, 중추, 종추 세 달로 나눠서 8월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붙은 이름인데 한가위, 즉 그 가윗날의 유래는 신라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네, 삼국사기에 의하면 왕이 신라를 6부로 나누고 왕녀 2인이 각 부를 통솔하여 무리를 만들고 7월 16일부터 길쌈을 해서 8월 15일 그 성과를 살펴 진 편이 술과 음식을 내놔서 이긴 편을 축하하고 이게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놀이도 하고 뭐 이런 그 거를 하는 건데 이게 가배라고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가배의 어원은 가운데라는 뜻으로 8월 15일이 우리의 대표적인 만월 명절이기 때문에 붙어졌거나 아니면 오곡백과가 풍성해서 1년 가운데 가장 넉넉한 때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네,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추석에 대한 그런 기록 같은 걸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가장 오래된 그런 비슷한 게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그 신라 시대 정도부터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명절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게리의 사람 냄새 그리고 프라이머리의 잔이 듣고 추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인 게리의 사람 냄새 그리고 프라이머리의 잔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추석 특집 1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추석의 풍속에 대해서 또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기후가 쌀쌀해져서 사람들은 이제 여름 옷에서 가을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래서 한가위에 입는 새 옷을 추석빔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옛날 머슴을 두고 농사짓는 집에서는 머슴들까지도 한가위에 새 옷을 한 벌씩 해줬는데 한가위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차례를 지는 일입니다. 차례상은 설과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흰떡국 대신에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으며 그 햅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서 차례를 지내죠. 차례를 지낸 뒤에 음복을 하고 조상의 산소를 가서 성묘를 하는데 한가위에 앞서서 미리 갈아놓은 그 나추로 벌초를 하게 됩니다. 하면 지금은 잊혀져가는 풍속이지만 예전에는 반기가 있었다고 해요. 반기? 반기는 뭐야? 옛날에는 사방 한 뼘 크기의 목판이 집집마다 수십 개씩 있었는데 바로 명절 때 반기를 하기 위한 반기 나무 접시라고 합니다. 반기가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하네요. 집집마다 정성껏 차린 시절 음식들을 예쁘게 담아서 어린이들이 분주히 오갔는데 이날에는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와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반나절을 함께 이렇게 회포도 풀고 가져온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즐겼는데 이를 중로상봉 즉 반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 이런 것도 있었네. 네, 추석날. 요즘에는 이렇게 뭐 추석날 좀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많이 좀 줄어들었나 보네요. 거의 네, 잊혀져 갔나 보네요, 이게. 네. 야, 신기하네 이런 것도. 네. 네. 또 저희 야암상가시장 또 어플이 있잖아요. 네, 어플리케이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저희 야암상가 시장이 있는데 거기 또 신청곡을 또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네, 좀 감사드립니다. 웅아지라는 아이디로 이제 올려놓으신 분인데 이석훈의 감사 틀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오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입니다. 오, 그래요? 네, 그분에게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분이 좋아하는 노래인 이석훈의 감사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노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나이가 좀 네, 나이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네. 아무쪼록 이 보이는 라디오 듣고 있으신다면은 정말 그 생일 축하드리고 정말 그 부러워요 이런 그걸 보면은 약간 그 깨소금도
냄새가 나면서 약간 질투하고 싶기도 하고, 네, 참 보기 좋습니다. 오랫동안 둘이 그 두 분께서 오랫동안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석훈의 감사 틀어드리고 추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석훈의 감사 듣고 왔습니다. 네,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되게 부러워요. 네, 네. 빨리 해야지. 추석 특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추석 그 차례 상차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차례 음식은 기제사와 거의 같지만 명절 계절 특식을 천신하는 제례여서 제사밥과 제사국을 올리지 않고 그 자리에 송편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따라서 추석에는 시접에 숟가락은 담지 않고 젓가락만 담는데 진설 방법은 각 뭐 이렇게 지방이나 아니면은 뭐 각 가정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과실류의 진설에 있어서 예서에는 남쪽 끝줄에 올린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순서를 밝히지 않아서 뭐 이렇게 이설이 왔다 갔다 분분하는데 대체적으로 진설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어동육서라는 게 있죠. 생선은 동쪽에 그리고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그리고 동두섬이 생선은 머리를 동쪽 그리고 꼬리를 서쪽에 놓는다. 그러니까 생선은 동쪽에 두되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또 이렇게 두는 좌포우해. 왼쪽에 포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생선젓을 놓는다. 고섭이동 신이와 송편 및 술자는 아버지가 서쪽 그리고 어머니가 동쪽으로 이렇게 되게. 그리고 적전중앙 적은 잔을 올릴 때마다 바꿔 올리는 제수의 중심 음식으로서 그 제상의 중앙을 놓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과실류의 진설에 대해서는 동조서율 대추는 동쪽에 놓고 밤은 서쪽에 놓는다. 네. 그리고 홍동백서 이건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걸까요? 홍동백서 동서조율을 전제하는 방법인데 동쪽으로부터 이제 대추, 감, 사과의 순으로 이제 붉은 과실을 넣고 서쪽으로는 이제 밤 배순으로 흰 과실을 놓으면서 이제 중간에 조과를 놓아 그 색깔의 뭔가 화려함을 좀 피하는 그런 진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례 절차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재개를 하죠. 그뭐좀 이게 그 뭐죠 목욕제기라고 하죠. 이게 좀 씻고 이렇게 좀뭐 옷도 좀 가지런히 하고 이렇게 좀 그 뭐 주변도 좀 깨끗이 청소 좀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설위진기라는 게 있는데 차례 지낼 곳에 위치를 정하고 이제 기구를 또 이게 배설하는 거죠. 수축. 평소에 신주가 안 계시면 이제 지방으로 축문을 읽을 예정이면 축문을 씁니다. 근데 명절에는 대부분 축문을 읽진 않죠. 네, 읽는 곳도 있는데 저는 이 축문 읽는 거를 명절에 딱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네. 척기 구찬. 제기를 닦고 제수를 마련해서 큰 상에 차린다. 그리고 변복 치위. 자손들이 옷을 챙겨 입고 정한 위치에서 쓰는데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그 제사 이렇게 절하기 전에 이렇게 쫙 서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설속와 주찬. 네, 식어도 상관없는 제수를 먼저 차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도 이제 밥 먹을 때 좀 그 따뜻한 게 있는 게 좋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그 따뜻한 게 좋은 것 같아서 좀 식어도 상관없는 제수를 먼저 차리는 게 좋죠. 그리고 신의봉안 윗대부터 차례로 교의 그 위에 그 신의를 모시는 건데 요것도 신이 그 모시는 그 방법죠. 그리고 분향, 네, 제주가 좀 읍하고 꿀앉아가지고 향을 3번 사르고 이제 재배하는 그 향을 불을 그 향에다가 이렇게 지피는 거 있죠. 네, 그거. 그리고 강신, 제주가 읍하고 이제 꿀앉아서 집사가 또
강신장에 따라서 따라주는 술을 이제 모사하게 3번 나눠서 모두 지우고 재배하는 절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참신 제주를 비롯한 모든 남자는 재배, 여자는 사배를 합니다. 오 그래요? 여자는 사배를 해? 전 이걸 못 봤는데 이렇게 하나요? 네, 전 이거 그렇구나. 그냥 순서만 다르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진찬 적과 함께 식어서는 안 될 모든 제수를 윗대 제상부터 차례로 올리는 건데 헌작 유식 제주가 주전자를 들어서 윗대 고위의 잔부터 이제 아랫배 비위의 잔까지 차례로 이렇게 따르는 그러게 됩니다. 주부는 젓가락 송편에 차례로 걸쳐놓고 주인은 재배하고 주부는 사배를 한다고 합니다. 어, 우리 집 우리 집만 여자도 재배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낚시죠. 7에서 한 8분간 동안 이제 조용히 시립해 서 있다가 주부가 윗대 고기부터 차례로 젓가락을 내려서 시접에 담습니다. 사실 모든 자손이 남자는 재배, 그리고 여자는 사배를 하고 납주, 신위를 원래 자리로 모십니다. 지방 있으면 태워서 재를 향로에 담고 충문을 읽으면서 이제 충문도 태워 재를 향로에 담는데 이 충문이나 아니면 그 뭐지 이거 지방을 태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잘 태워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불나요. 네, 이거 잘 태워야 됩니다. 네, 저 예전에 이거 한번 태워봤다가 불날 뻔했어요. 네, 이거 잘 태워야 됩니다. 절찬 재래 음식을 제상에서 내리고 음복 자손들이 제상 음식을 나눠서 이제 먹는 그런 건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복했던 게 술이었어요. 그 뭐지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정종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술을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뭐 음복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게 물같이 생긴 걸 주길래 먹었는데 술이었더라고요. 네, 참, 네,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마셨는데 다행히 그때는 한 잔만 마셔가지고 다행이지. 그때 막 그 뭐지 대접채로 줬으면은 큰일 났죠.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아의 My Prayer 그리고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보아의 My Prayer 그리고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추석 특집 1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추석의 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강에는 마음과 곡식이 풍요해서 여러 놀이를 또 즐겼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뭐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등지에서는 거북놀이와 소놀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북놀이나 소놀이는 또 뭘까요? 일단 거북놀이는 수수잎을 따다가 거북이 등판처럼 엮어서 이것을 등에 메고 엉금엉글 기고 보면 영락없는 거북이 형상인데 거북이는 용왕의 아들이라고 또 일컬어지고 용은 또 비를 내리게 하는 영물이니까 봉사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 거북이를 앞세우고 우스꽝스러운 어깃광기들이 줄줄이 따르면서 이제 풍물패가 이게 막 흥취를 돋우면서 집집에 방문하는 게 이렇게 거북이 놀이인데 좀 희한한 놀이를 또 하네. 예. 그리고 소놀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멍석을 쓰고 앞 사람은 방망이를 2개 들어 이제 뿔로 삼고 뒷사람은 그 새끼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꼬리를 삼아서 농악대를 앞세우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는 그 거북놀이랑 비슷한 건데 이 거북이 놀이의 소 버전이에요 이게. 일행을 맞이하는 집에서는 많은 음식을 차려서 일행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마당에서 술상을 벌이고 풍물을 치고 춤을 추면서 한때를 즐기는데 양주 손놀이국과 황해도 평산 소놀이굿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70호와 제90호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이게 좀 역사와 전통이 좀 많이 된 그런 놀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좀 오래됐나 보네. 네, 네. 그리고 또 강강술래가 있죠. 네, 한가위 그 민속놀이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손에 손을 잡고 둥근 달 아래서 밤을 새워 돌고 도는 이 강강술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지어서 이제 그 노랫가락을 맞춰서 돌다가 이렇게 춤을 추는데 처음엔 느린 가락인 진양조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점점 도는 속도를 빨리 해서 춤을 추게 되는데 이때 앞소리꾼이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들은 강강술래하며 뒷소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강술래 이거 있죠. 네, 이거를 막 하면서 막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뺑글뺑글 돌다가 막 춤도 추고. 네, 아, 이 강강술래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 그래? 오, 저는 이 강강술래가 우리나라 그냥 중요 무형문화재만 그렇게 지정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또 세계 무형문화재로 이게 지정이 또 됐대요. 야, 그 진짜 문화유산에. 예, 진짜 야 대단하네. 예. 이들 놀이 외에도 이제 줄다리기와 씨름 그리고 뭐 활쏘기도 있는데 추석 때 그렇죠. 뭐 씨름 뭐 줄다리기 활쏘기도 하죠. 제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저희 그 학교에서 이 추석 전쯤에 해가지고 이런 줄다리기나 뭐 씨름 이런 활쏘기 같은 그런 걸 했었어요. 이렇게 뭐 추석 전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체육대회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때 저는 그 아시다시피 저는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씨름 한번 나갔다 하면 그냥 졌어요. 네, 그냥 졌습니다. 그냥 씨름은 딱 뭐 이렇게 뭐 맺히려고 딱 하면은 제가 되려 넘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그 대신 이제 줄다리 같은 거는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제가 있는 곳은 거의 다 이겼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도 저희 반이 줄다리기에서 우승했었고 네, 이상하게 줄다리기랑은 네, 저랑 뭔가 있나 봐요. 네. 그리고 활쏘기는 제가 아직 활 쏘는 거를 딱 한 번인가? 네, 한 번 딱 해봤는데 국궁 있죠? 양궁 말고 국궁. 여기도 그 울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성남에 가면은 저 국궁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그 짱짱하더라고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뒤에 줄 달린 거 있죠? 이걸 막 땡기는데 이게 안 땡기더라고. 뭐 옆에 있는 아저씨들은 막 진짜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막 쫙 땡겨가지고 막 멋있게 이렇게 쏘는데 저는 이게 안 땡겨져가지고 막 진짜 낑낑거리고 막 저 친구랑 낑낑거리고 왜 안 되지? 근데 싹 내뒀는데 이게 화살이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위험한 거구나. 네, 생각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됐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정의 날 닮은 너 그리고 NS 윤지의 설렘주의 듣고 이번엔 그 1부 마지막 순서인 벌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임창정의 날 닮은 너 그리고 NS 윤지의 설렘주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추석 특집 1부를 하고 있는데 그 1부 마지막 벌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벌초 하면은 또 이제 그 처서가 지나면서 그 가을이 되면은 그 풀이 더 자라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여름 동안 자라서 좀 지저분해지는 그런 묘소 주변을 깨끗이 베고 정리하는 것이 바로 추석 벌초죠. 그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 요소가 이제 벌초하는데 방법과 이제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묘소 위에 잔디를 그 때라고 하죠. 그 때를 그 일정 높이로 잘라주면서 꽃이나 잡초를 제거해줍니다. 네, 묘소로 가는 길목과 주변도 좀 정갈하게 좀 잘라주면 좋겠죠. 그리고 묘소 주변에 못 보던 나무들이 자라서 그늘이 져 있으면 좀 가지를 좀 치고 묘소 한 1m, 2m 근방에 나무가 있다면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려야 된답니다. 네, 이 좀 나무가 그 있으면은 좀 안 좋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좀 나무가 있으면 아예 그냥 뿌리째 그냥 뽑아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초 후에 상을 차려서 인사를 올리는데 상 차림은 대개 주가포, 그러니까 술과 북어포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하는 게 또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네, 또 벌초를 하면 그 생각보다 준비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벌레를 쫓는 약은 필수입니다. 네, 벌레 쫓는 약 필수예요. 네, 야외여서 분사형 그 스프레이보다는 좀 그 바르는 거 있죠. 이게 그 뭐 발라가지고 이제 뭐 바르면은 뭐 벌레들 좀 안 오고 좀 뭐 도망가는 그런 약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더 좋다고 합니다. 분사형 스프레이를 하면은 얘들도 좀 자기도 살겠다고 이걸 쓱 피해가지고 도망간대요. 네, 그래서 도망갔다가 좀 있다가 다시 온대요. 그래가지고 좀 그 바르는 걸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좀 개인별로 뭐 좀 알레르기 같은 거 있죠. 그 뭐 과민 반응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시면은 좀 또 안 하시는 게 또 좋겠죠.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분사형 경우에는
분사형 스프레이 쓸 때는 말벌이 쓸 때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냥 그 분사형 스프레이랑 그냥 바르는 거랑 둘 다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벌초를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촉인데, 예촉이가 없으면 낫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네. 예촉이를 들고 가서 벌초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어디 그 뭐지? 그 어디 뭐 그 뭐야? 그 사업하는데 거기 뭐야?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하지 않는 이상 예초기가 집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낫을 많이 들고 가서 사용하시는데, 예초기를 만약에 돌리게 되면은 긴 팔과 긴 바지를 입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응? 네. 방금 뭐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예초기를 돌릴 때는 긴 팔과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좋고, 장갑과 그 무릎 보호대를 꼭 챙겨야 됩니다. 네, 야초기는 그 날이 좀 수평으로 유지돼서 풀베기를 하다가 풀 사이에는 돌이 예초기에 걸려서 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혹시 위험해요 이게 또 좀. 돌이 많은 곳은 낫으로 하는 게 더 좋은데, 예초기 사용하면은 위에처럼 이렇게 막 하다가 이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이 좀 많은 곳은 그냥 낫으로 직접 하는 게 또 좋다고 합니다. 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은 예초병이라고 예초기를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제 동기가 그 예초병이 있었는데, 보면은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한여름에 막 긴팔 이런 거 다 입고, 그거 안 입으면은 막 튀기거나 해가지고 다쳐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그거 입고 이게 예초를 하면은 진짜 힘들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예초기 하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예초기를 사용했다면 이제 사방으로 튄 풀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예초기로 깎은 풀들을 갈고리로 한 곳으로 좀 모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정리하기엔 좀 한계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초가 끝나고 인사드릴 때 졸릴 주가포와 먹을 간단한 간식이나 먹거리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안전에 유의해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이 있으니까 소독약이나 반창고 같은 거나 뭐 연고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기본적인 의료용품 같은 거는 좀 가져가는 게 그래도 안 가져가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네, 이왕이면은 좀 가져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초하다가 또 큰일 나는 게 뱀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추석 벌초철은 네. 벌초철은 이제 겨울잠을 준비하는 뱀들이 독이 올라 있어가지고 위험한 기간의 하나인데, 벌초하다가 뱀에 물렸을 때 주의할 점은 이제 TV에서 본 것처럼 물린 부위를 이게 입으로 빨아내거나 칼로 절제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은근 만지지 마세요. 그냥 아예 이게 할 줄 모르면 그냥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빨아낸 사람은 물론 이제 물린 사람도 그 침 때문에 감염돼가지고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뱀한테 물리면은 일단 주변 옷 같은 거 이게 끈이나 이런 걸로 물린 부위 위쪽으로 좀 묶어가지고 단단하게 좀 너무 또 세게 묶으면 안 돼요. 너무 세게 묶으면은 이게 또 피가 안 통해가지고 더 안 좋아지니까, 피는 좀 통하게 하면서 좀 단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독이 퍼지는 거를 최대한 막아주면서 최대한 빨리, 아주 빨리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네, 병원이 최고예요. 네, 의사 선생님한테 빨리 보여주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거 잘 주의하시면서 하시고, 그리고 또 말벌에 쏘일 수가 있어요. 네, 9월달, 10월달, 8월달 이때가 또 말벌이 되게 또 많아가지고 특히 119에 신고가 또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심뿐만 아니라 산에도 말벌이 많기 때문에 벌초할 때 말벌이 쏘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이쯤에 또 뉴스 보면 항상 이게 추석 벌초하러 갔다가 벌에 쏘여서 이렇게 위독한 사람 이렇게 뉴스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벌에 쏘이면은 구토나 이게 구역질 어지럼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체질에 따라서 호흡곤란도 일어나고 혈압저하 증상이 오는데, 이 심각하면은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벌에 쏘였을 때는 응급처치법으로 이게 환자를 추가적인 벌에 쏘임을 막기 위해서
그 벌레 퇴치제 있죠. 네, 그걸 좀 써가지고 접근에 좀 아예 그냥 그 벌이 좀 안 오게 그 좀 안전한 장소로 좀 이동시키고, 그리고 벌침을 좀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카드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모서리를 살살 좀 긁어서 좀 벌침을 빼는 게 좋은데, 괜히 또 그 뭐 한답시고 좀 했다가 이게 벌침이 몸에 들어가면 더 안 좋으니까 하실 줄 아는 분만 그냥 하시고, 아니면 그냥 냅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아주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이게 벌 물렸다고 그냥 좀 따끔하네, 좀 괜찮겠네 하고 그냥 냅두면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네, 최대한 빨리 병원이나 아니면은 병원 추석 때 뭐 안 하거나 그러면은 응급실 같은데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괜히 또 안 했다가 막 그 무슨 막 부종도 심해지고 막 그러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네, 빨리 가야 됩니다. 병원이 최고예요. 네. 그럼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뭐 1부 추석 특집 1부에서는 유래, 추석의 유래, 그리고 풍속, 뭐 차례상, 그리고 벌초할 때 뭐 이렇게 응급 상황에 대한 뭐 그런 처치 같은 거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추석 특집, 이게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 위에서의 뭐 응급처치라든지 아니면은 추석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 야한상가 도시장 노래교실에서 하는 또 음악을 또 틀어드려야겠죠. 네, 어딨나? 네, 유연상의 고삐, 현다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0, 60,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까지 7곡 듣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연상의 고삐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사이에 또 저희 야음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또 듣고 왔습니다. 유연상의 고삐, 현당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0, 60,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까지 총 7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앞서 1부에서는 어딨냐? 네, 1부에서는 추석 유래라든지 아니면 풍속, 뭐 차례상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벌초했을 때 뭐 응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걸 이야기했고, 이번 2부 추석 특집 2부에서는 또 추석 때 또 명절 대이동이 시작되잖아요. 네, 뭐 서울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뭐 울산이라든지 뭐 각종 지방으로 내려오시고, 또 가끔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 많다고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꽉 막히기 시작하는데, 또 올라가다가 고속도로 위에서 또 뭐 자동차가 뭐 쓰거나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추석 음식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석 특집 2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미의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진미령의 미운 사랑 듣고 이 추석 특집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진미령의 미운 사랑, 그리고 소유미의 흔들어주세요, 이 두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2부 추석 특집 2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고속도로 위에서의 그 자동차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추석 음식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 또 대단한 분께서 오셨어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환하시네요. 네, 저희 남구청장님, 서동욱 남구청장님께서 저희 오셔가지고 또 상명동에서 1일 판매원을 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저희 야암상가 시장 찾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아무쪼록 그 추석 때 저렇게 그 후청내님까지 오셨으니까 저희 추석 때 그 음식 같은 거 많이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서 사셔서 추석 때 아주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석 특집 2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그 황금 연휴, 이제 추석 연휴에 이번에 또 그 굉장히 길죠. 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황금 같은 추석 연휴를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그 차량 고장이나 아니면 미숙한 대초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저희 설날에 이어서 추석이잖아요. 좀 있으면
제가 또 그 추석 때 그 자주 시골 자주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은 막 버스 타고 내려가면은 저희 집이 그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내려가면은 막 한 뭐 열 몇 시간 이렇게 차를 탈 수도 있고 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제가 중학교 때 진짜로 저희 어머니랑 저랑 누나랑 이렇게 셋이서 버스 타고 갔는데, 저희 성남, 경기도 성남, 저희 고향이 성남이거든요. 성남에서 저희 고흥 녹동이라고 있어요. 저희 전라도 고흥에 녹동까지 내려가는데 25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네,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버스만 타고 있었어요. 야, 그때 진짜 그때서는 생각하면은 어린 나이에 야, 진짜 이거 뭐 이렇게 꽉 막히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동차를 이게 도로 위에서 가다가 갑작스럽게 뭐 자동차가 쓴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타이어가 나간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트렁크에 무거운 짐짝처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뭐 이렇게 공구함이나 비상 장비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게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비상시에 대처하기 쉽지 않고 사소한 고장 때문에 견인차로 정비소로 오다 가다 보면은 자칫 굉장히 즐거운 한가위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구함이나 비상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석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규격과 네, 규격과 네, 규격과 용도에 맞는 비상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그 공구함은 가급적 그 다양한 규격의 소켓 렌치와 복스 라켓 그리고 드라이버 등을 포함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데, 자동차 각각의 부품들은 대부분 너트를 이용해서 동체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탈거 및 교체 작업을 비롯해서 규격에 맞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밖에도 야간 수리 시나 보닛 내부의 깊숙한 곳을 살펴보아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손전등을 준비하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손전등 없어도 핸드폰에 그 대부분 다 있죠. 그 라이트 기능이 웬만한 건 다 있어가지고 손전등이 없다면, 네, 그 구비한 그 손전등이 없다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추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비춰야 돼요. 혹시 이거 핸드폰으로 비추다가 혹시 떨어뜨리면은 네, 고장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잘 잡고 있어야 돼요. 또한 소형 해머 등을 함께 준비하면 완력이 필요한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부스터 케이블도 함께 구비하면 예상치 못한 배터리 방전 사태도 쉽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 장비에 대해서 보면은 도로 위에 다양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안전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의하면 2차 사고 치사율은 60%래요. 오, 되게 많구나 이게 생각보다.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6배나 높은 수치인데, 고장 정차한 차량 그 추돌 사고가 전체 2차 사고 발생률의 25%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수치를 보고 있는 거니까 절대 이렇게 자동차 고장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길가에 세워놓지 말고 최대한 안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고깔 같은 것도 있으시면 좀 세워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또 특히 고장나서 이렇게 세워두면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차량 고장 발생 시에는 안전한 대응을 위해서 먼저 차량용 그 삼각대나 아니면 반사체 조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왜 경찰들이 입는 그런 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준비하는 게 좋은데, 이러한 장비들은 주 야간에 주변 차량에 내 차는 지금 고장났다, 이런 거를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사고를 또 예방하는 게 좋겠죠. 이 밖에도 차량 화재나 내부에 갇히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휴대가 간편한 그런 스프레이형 차량 소화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해 놓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불렀는데 그 자동차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어요. 혹시나. 그래서 좀 작은 그 뭐라지 차량용 해머, 네, 그러니까 뭐 버스 타면은 왜 있잖아요. 그 문 옆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되게 쬐끄만 해머 같은 것도 준비해 놓으면은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자의 그대여 그리고 금잔디의 일편단심 듣고 이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홍자의 그대여 그리고 금잔디의 일편단심 듣고 왔습니다. 지금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추석 특집 2부 듣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응급처치의 첫 단계를 한번 볼까요? 일단 자동차 응급처치의 첫 단계는 무엇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이제 도로 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차에 탄 사람들의 안전인데, 삼각대를 이용해서 운전 중인 주변 차량에 뭔가 내 차량이 고장났다, 내 자동차가 지금 고장났다, 지금 정지된 상태다라는 걸 좀 알리고 견인차를 불러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은데, 사설 견인 서비스를 받으면 자칫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입한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보험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고나 고장 차량을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아니면 영업소, 뭐 이게 비상주차대 같은 데로 무료 견인해 준다고 하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시고, 좀 번호 같은 거 있으면은 좀 저장해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응급처치의 기본이 바로 그 배터리와 퓨즈에 대한 상식인데, 갑작스러운 자동차 그 전기계통 고장은 배터리 방전이나 퓨즈 단락으로 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운전자로서는 간단한 배터리나 아니면 퓨즈 등 자동차 전장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상식 정도는 이제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먼저 배터리를 보면 배터리 방전은 운전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인데, 엔진 점화를 위한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을 야기합니다. 네, 배터리 방전 시에는 그 새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흔히 그 점프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자동차 다른 자동차의 그 배터리를 통해서 시동 전류를 공급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배터리 교체나 점프는 절대로 그 초보자가 겁먹을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는 양극과 음극 연결 순서만 잘 지키면은 무사히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터리와 연결된 음극의 케이블을 먼저 분리한 다음에 양극을 분리합니다. 네, 규격에 맞는 라켓이나 스패너를 각각의 단자를 고정하고 있는 너트를 제거해주면 쉽게 탈거가 가능하고, 새로운 배터리를 연결할 때는 분리와 반대의 순서로 양극, 음극 순서로 하면 됩니다. 여분의 배터리나 충전기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주차한 후에 상대 차량의 배터리와 내 차량의 배터리를 연결하고, 내 차의 양극과 상대 차량의 양극, 그리고 내 차의 음극과 상대 차량의 음극 순으로 연결한 후에 시동을 걸고 반대 순서로 케이블을 분리하면 점프 되는데, 점프 성공한 뒤에는 시동 상태를 좀 유지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잘 들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퓨즈를 얘기하는데, 퓨즈는 배터리와 전자장치 사이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전류의 과부하를 좀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로부터 필요 이상의 전류가 흐를 경우에 퓨즈가 끊어지면서 관련 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건데, 따라서 조명이나 와이퍼, 오디오 등 각종 전자장치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으면 퓨즈 박스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자장치의 경우 운전석 페달 옆에 킥 패널 내 퓨즈 박스에 연결되는데, 퓨즈 단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퓨즈 박스의 위치, 각 퓨즈의 규격과 이렇게 연결된 장치들의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는 정비 매뉴얼 같은 거, 교체를 위한 예비병 퓨즈를 꼭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비 매뉴얼을 참고해서 작동하지 않는 장치와 연결된 퓨즈를 차단해서 뽑아낸 후에 단락 상태를 확인하고,
투명한 퓨즈 가운데 이제 금속고리 부분이 끊어져 있다면 새로운 퓨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이 각각의 퓨즈는 말단에 연결된 전자장치 허용 전류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교체 시에는 반드시 동일한 규격의 퓨즈를 사용해야 됩니다. 조금 다른 규격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혹시 뭐 이렇게 잘못한 뭐 자동차 가다가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규격에 맞는 퓨즈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스페어 타이어도 있는데 대도시를 벗어나서 자동차를 막 운전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요철이나 아니면 도로 이렇게 같은데도 이게 이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담배꽁초 이런 거, 뭐 불 붙어 있는 담배꽁초 같은 이런 거로 인해서 타이어가 손상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추석 때 뭐 이렇게 귀성하다가 뭐 삼중 추돌 사고 뭐 이런 거 나는데 이런 게 다 이런 뭐 이렇게 타이어 사고가 또 많다고 해요. 타이어 손상으로 공기압이 떨어진 경우에 사고 방지를 위해서 즉시 차량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직접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인차 등 비상 조치를 통해 안전지대로 견인 후에 예비용 타이어로 교체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인하는데 뭐 이렇게 무료 이렇게 견인 서비스 같은 거 다 하시면 이게 견인하는 그런 다른 서비스 같은 거 잘 찾으셔가지고 빨리 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평지에서 작업해야 되는데 버팀목 등을 이용해서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바퀴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에 렌치를 끼워 넣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반대쪽을 발로 밟아서 단단히 고정된 볼트를 풀어주는데 각 볼트의 그 고정 상태를 푼 후에는 바퀴 뒷바퀴의 경우는 앞에 있는 바디 프레임의 고정대에 비상용 리프트를 받치고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차체를 들어 올립니다. 네. 이후에는 손으로 볼트를 마저 풀고 바퀴를 탈거하는데 예비용 타이어 장착은 역순으로 바퀴를 먼저 넣고 각각의 볼트를 손으로 담근 후에 차량을 내리고 렌치를 이용해서 바퀴를 단단히 고정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비상시 응급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미리 그냥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추석 되기 전에 뭐 카센터 같은데 이런데 미리 가셔가지고 자동차 뭐 이렇게 이상한 데 없나 이렇게 한 번씩 보신 다음에 혹시 뭐 없더라도 비상한 그런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뭐 장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해서 혹시 모를 그 사고를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뭐 그러는데 혹시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이게 또 하다가 보면은 약간 안전불감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약간 뭐 나는 뭐 안 생기게 뭐 사고가 안 나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런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사고가 혹시나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 걸려 있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용팝의 빠빠빠 그리고 허민영의 버티고 듣고 추석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크레용팝의 빠빠빠 그리고 허민영의 버티고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추석 특집 추석 음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음식은 또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은 또 송편이죠. 네, 햅쌀로 만든 송편은 오려 송편이라고 하는데 토란탕 그리고 이제 밤단자, 닭찜, 뭐 화양적, 누름적, 뭐 배화채와 뭐 배숙 등 다양한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이런 풍속 많이 사라졌고 지방이나 지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접하기 어려운데 아직까지 뭐 그나마 좀 남아 있는 게 송편과 토란탕이죠. 네, 그나마 남아 있는 게 그렇습니다. 한가위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들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오순도순 둘러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화투도 치고
네, 뭐 이렇게 뭐 송편도 믿고 하는 모습은 이제 한강에서 빠질 수 없는 뭐 그런 정겨운 모습들인데 추석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송편을 맛있고 예쁘게 빚으려면 우선 햅쌀을 물에 담갔다가 빻아서 고운 채에 내립니다. 네, 물을 끓여서 소금을 넣고 쌀가루에 고루 뿌리고 오래 치대어 말랑하고 매끈하게 만들어가지고 마르지 않도록 젖은 행주를 놓습니다. 소로는 그 커피팥이나 아니면 동부, 뭐 녹두나 콩, 밤, 뭐 대추, 곶감, 들깨, 참깨 등이 있는데 이런 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뭐 이게 자기 그 가정 그런 풍속 같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에 드는 거, 맛있는 거 그냥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퓨전 송편이라고 해가지고 뭐 송편 안에다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고로케처럼 이렇게 다른 뭐 야채 같은 거를 넣는 곳도 제가 한번 봤어요. 네. 근데 역시 송편은 그 팥이랑 뭐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맛있죠. 네. 개인적 그냥 입맛입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깨는 볶아서 빻은 다음에 설탕을 섞어 놓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빚을 때는 반죽을 어떻게 한 직경 한 2에서 3cm 정도? 네, 그 정도 굵기에 막대처럼 늘려서 한 개 빚을 만큼만 떼서 손바닥에 놓고 동그랗게 이렇게 굴리면은 아주 이쁘게 되는데 가운데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돌리면 움푹 파고 소를 채워서 위를 입술처럼 아무립니다. 네, 빚는 이에 따라서 크기나 모양이 가지각색인데 조가비처럼 빚기도 하고 뭐 밤톨처럼 작고 이렇게 앙증맞게 빚거나 손가락 자국을 깊게 내거나 뭐 크게 내는 뭐 아이 주먹만하게도 빚기도 하고 아주 제각각입니다. 네, 시루에 빚은 그 송편과 솔잎을 켜커로 그 놓아서 이제 찌어낸 후에 찬물에 담가서 솔잎을 떼고 참기름을 발라주는데 또 이런 말이 있죠. 또 송편 잘 빚으면은 나중에 또 아주 이쁜 딸이나 뭐 이렇게 낳을 수도 있다고.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주 송편을 진짜 기가 막히게 했나봐요. 네, 아주 떡두꺼비 같이 잘생긴 저를 낳으셨으니까 아주 송편 아주 맛깔나게 잘 빚으셨나 봅니다. 네, 우리 누나 낳을 때는 그러면은 송편을 살짝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누나가 들으면 또 혼나니까. 하여튼 이제 차례상에 올릴 때는 편틀에 송편을 차곡차곡 쌓고 맨 위에 웃기떡으로 삼각형의 골무 송편을 색색으로 넣는데 골무 송편은 골무만하게 작게 빚고 반죽할래 쑥을 넣으면 푸른색, 송기를 넣으면 붉은색, 치자를 넣으면 노란색의 색송편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 오, 웃기 송편으로 이제 꽃송편도 있는데 색떡으로 이제 매화꽃이나 아니면 나뭇잎, 뭐 새를 아주 작게 빚어서 대꽃이나 이쑤시개 등으로 송편 위에 물을 바르고 살짝 눌러 붙인다고 합니다. 치자로 노란 물을 들이고 쑥이나 뭐 무시풀로 녹색을 내고 뭐 맨드라미로 뭐 분홍물을 들였지만 요즘은 인스턴트 소스 그 주스 가루나 색소 그 식용 색소를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송편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예쁜 색깔의 송편에 견과류를 소로 넣으면 좋은 영양 간식이 될 수 있는데 역시나 이제 많이 먹으면 이게 막 그 살찌기가 쉬우니까 좀 적당히 먹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한번 손이 가면 이게 멈추질 않죠. 네, 이게 막 TV나 뭐 이런 거 특전 영화 뭐 이런 거 보다가 송편 하나씩 먹으면은 뭐 그냥 엄청나게 많이 먹어놨어요. 네, 아주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 많이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유의하면서 먹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추석에 많이 먹는 또 담백하고 끓인 토란탕인데 제가 토란탕을 한번 먹어본 적은 없어요. 네. 아마 먹어봤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토란탕인지 먹지는 않아봤을 거예요. 네, 제 기억으로 이게 토란탕이다 해가지고 먹어본 적은 없는데 가을이 제철인 토란은 소화가 잘 된 성분이 있어서 자칫 과식하기 쉬운 이런 추석 같은 명절에 함께 먹기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우리 조상들은 진짜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게 소화가 좋은지 어떻게 알았을까? 토란의 특유한 아린 맛은 그 소금물에 담갔다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 추석이 풍성한 이유는 가을에 수확한 그 햇과일들을 먹는 데 있습니다. 사과는 섬유질, 펙틴이 풍부해서 활동량이 다소 적은 추석 기간에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배는 그 숙취 해소 및 소화 작용에 도움을 주어가지고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에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요즘에 또 제사에 배가 많이 눌러가죠. 네, 그리고 햇대추도 빠질 수 없는데 대추는 대추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는 그 속담이 있을 정도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니까 한두 개 정도 챙겨 먹는 게 좋다고 해요. 네, 대추 많이 먹어야겠네 이거 노화 방지에 들면.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갈비찜도 있고 뭐 잡채, 부침 종류도 있고 하는데 음식들을 명절에 맞이해서 준비하는데 기름에 지지고 볶은 음식과 단백질도 많은 뭐 고기류, 단 음식도 많기 때문에 좀 건강에 좀 유의해가지고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이게 음식이 많다고 뭐 맛있는 거 많다고 막 이것저것 엄청 먹다 보면은 이게 막 살도 찌기 쉽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적당히 좀 먹고 이왕 그 명절이니까 같이 그 뭐 제기를 한번 차든지 뭐 좀 움직이는 네,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왕이면은 건강한 게 좋으니까 네, 같이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색나물도 있습니다. 네, 삼색나물 제가 제일 좋아해요. 네, 흰 나물 그리고 갈색 나물, 푸른 나물을 함께 담는 것은 나물 요리를 담는 방법의 그 가장 기본적인 건데 마른 고사리는 삶아서 물에 불려서 억센 줄기는 잘라버리고 도라지는 가늘게 찢어서 소금으로 주물러 가지고 이렇게 씻어서 쓴맛을 좀 빼고 시금치는 다듬어서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 헹궈 놓고 파, 마늘 다져서 양념장을 만드는데 다듬어 놓은 고사리에 양념장을 그 치고 이게 쫙 주물러 가지고 간이 고르게 밴 후에 참기름을 번철에 두르고 고루 이제 저어서 볶으면 아주 맛있게 됩니다. 갑자기 먹고 싶네 이거. 도라지는 기름에 볶다가 소금, 파, 마늘을 넣고 잠깐 볶은 다음에 물을 약간 붓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익히는데 시금치는 4에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양념장에 묻히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네, 한 접시에 세 가지 나물 옆이 이게 담고 깨소금과 이제 실고추를 뿌려서 이게 좀 이제 장식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 삼색나물 이 제사 끝나고 삼색나물 넣고 이제 밥에다가 맛있겠다. 이걸 비벼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죠. 네, 거의 뭐 이게 명절날 항상 이 삼색나물 넣어가지고 비벼 먹었던 것 같아요. 그 고추장이나 이렇게 참기름 딱 넣어가지고 그 뭐지 전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남으면은 다 집어넣고 막 그냥 그 뭐 제사 끝나고 남는 음식 다 집어넣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마지막 그 음식으로 잡채가 있습니다. 또 잡채. 채소, 버섯, 고기 등을 볶아서 삶은 당면과 함께 무친 음식이죠. 이게 굉장히 맛있는데 갑자기 뭐 생각나니까 되게 먹고 싶네. 잡채에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의 양념이 섞여서 이제 맛이 좋은 음식이니까 잔치 때는 빠지지 않는 요리입니다. 네. 요즘에 잡채에는 당면을 많이 쓰고 있지만 당면을 많이 넣는 것은 잡채의 원래 모습은 아니라고 해요. 네, 잡채는 이제 버섯을 많이 쓰고 당면을 조금 쓰는 게 원래 잡채라고 하네요. 요건 신기하네. 저는 그냥 당면 먹는 맛으로 이렇게 먹는데, 네, 하여튼 잡채를 많이 만들 경우에 당면을 삶아서 쓰면은 오래 두는 동안에 이제 불어서 좋지 않으니까 당면을 삶지 않고 뜨거운 물에 담가서 불렸다가 볶아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재료를 볶을 때 기름을 많이 쓰게 되니까 전체로 무칠 때 이게 기름을 넣지 않아도 이게 된다고 합니다. 잡채를 검게 무쳐서 먹음직스럽게 하려면 진간장을 넣어서 물을 들이고 하얗게 해서 깨끗하게 하려면 간장 대신에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잡채가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잡채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네. 뭔가 이런 명절이나 이럴 때 아니고도 제가 그 잡채 해달라고 하면은 어머니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잡채가. 네. 나중에 그 우리 누나가 또 이 잡채를 했었는데 솔직히 맛 없었어요. 솔직히 누나가 이 잡채 했을 때는 별로 맛 없었는데 엄마가 해주니까 맛있더라고. 갑자기 막 생각나네. 네. 잡채 먹고 싶다. 네. 어느덧 네, 추석 특집이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오늘 또 추석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뭐 준비한 것도 많고 뭐 말도 많이 해서 시간도 많이 됐는데 네.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특히나 마지막에 추석 음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져가지고 네, 혼났습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추석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많이 찾으셔서 좋은 그
물품들도 많거든요. 저희 그 야암상가시장에서 좋은 거 많이 사셔서 즐거운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 노래로 무한도전의 그래 우리 함께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시 내일 오후 12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에게 나 하고 싶었던 말 고마워 미안해 함께 있어서 할 수 있어